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리블을 했던 10명의 선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외 11개 랭킹 사이트를 기준으로 탑10 선정 10포인트 그리고 순위에 따른 포인트를 합산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호날두, 히벨리누, 바조는 탈락했습니다. 10위에는 스탠리 매튜스입니다. 레알의 전설 디 스테파노를 제치고 발롱도르 초대 수상자인 매튜스. 레알의 유럽 전역을 휩쓸 당시 그는 40살의 나이에 발롱도르를 수상합니다. 1956년도 축구에서 그는 현대축구의 윙어의 개념을 확립시켰으며 드리블의 마술사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은 선수입니다. 11개 사이트에서 무려 5곳에서 10위에 선정될 만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는 전설들 위에 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당시 딱딱한 축구공에 최악의 축구화를 신고 흙투성이 바닥 위에서 신기에 가까운 테크닉을 선보였으니 시대를 초월하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스탯으로 보면 기록은 비록 전설급은 아니지만 그는 당대 최강의 전설인 디 스테파노, 레이몬 코파마저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했던 포스의 소유자였습니다. 펠레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9위에는 지네딘 지단입니다. 지단이 차별화되는 큰 점은 자신의 팀 수비수들로부터 공급되는 공을 자신의 볼로 만들고 주위의 동료들에게 이어주는 공격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단이 절대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는 원동력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공을 자기의 발 아래에 붙일 수 있는 볼터치의 마법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선수들이 수비수들의 압박을 두려워하는 데 비해 지단은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볼을 빼앗으러 들어오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360도로 돌아버리는 마르세유 턴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는 발의 모든 부분을 이용해 드리블을 치며 빼어난 피지컬과 개인기로 상대 깊숙한 지역까지 밀고 들어와서도 공을 빼앗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8위에는 조지 베스트입니다. 맨유의 전설적인 선수 조지 베스트는 1968년 발롱도르 수상자로 50년이 지난 지금도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완벽한 밸런스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완벽한 드리블은 당시 유럽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동시대에 활약했던 악마의 드리블러 가린샤와 드리블의 신이라고 불리며 언터처블 같은 존재로 군림을 했습니다. 1990년 또 다른 드리블의 신이라고 불렸던 라이언 긱스가 맨유 유스팀을 거쳐 1군에 데뷔하자 조지 베스트의 재림이라며 난리가 났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수비수들의 영혼마저 탈탈탈 털어버리는 드리블에 이어 올라가는 깔끔한 크로스도 일품이었습니다. 7위에는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게으른 천재, 토탈 사커의 중심, 14번이 잘 어울리는 남자 등의 별명을 가진 요한 크루이프는 축구계를 바꾼 전설적인 선수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요즘 뛰어난 드리블러라면 기본 소양으로 갖추고 있는 발 뒤꿈치를 이용한 기술, 슛이나 패스를 할 듯 하다가 발 뒤꿈치로 공을 멈추고 수비수가 수비 동작에 들어가는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재빨리 치고 가는 기술은 크루이프 턴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크루이프가 처음 개발한 기술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으로 필드 전체에서 극효율적인 플레이의 완성형을 만들어낸 끝판왕이 바로 크루이프입니다. 그래서 펠레나 마라도나에 비해서 테크닉이 다소 가려진 면이 있지만 그는 당대 독보적인 테크니션이었습니다. 6위에는 호나우두입니다. 펠레 시대 이후 브라질의 전성기를 이끈 역대급 공격수인 그는 드리블뿐만 아니라 슈팅, 스피드, 피지컬 등 맞는 골잡이였습니다. 그중 그의 드리블은 엄청난 주력으로 선수 3-4명을 농락시키며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녔죠. 굉장히 빠르면서도 역동적이고 찬란한 움직임과 페인트를 애용하면서 상체 전체의 무게를 무릎에 집중시키는 드리블링을 구사하는, 즉 허벅지 근육과 무릎을 혹사시키는 플레이 스타일에 기인하여 선수 생활 내내 고질적인 부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역대급 드리블 장면은 1996년 5월 19일 콤포스텔라와의 경기였습니다.
6명을 제끼고 단독 돌파 드리블, 그리고 골을 장렬을 시켰고, 이 골은 이틀간 각종 TV 프로에서 180번 이상 반복 재생되는 등 스페인 전역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1년 뒤 그는 20살의 나이로 최연소 발롱도르를 수상을 하게 됩니다. 5위에는 펠레입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칭송받는 펠레는 3번이나 월드컵을 차지한 위대한 업적을 지녔습니다. 수많은 골을 넣은 골게터이기도 했지만 그는 기술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신기에 가까운 드리블 능력을 가져 역대급 드리블러라고 불리는 히벨리누바저 씨는 펠레에게 모든 걸 주셨고 나머지 찌꺼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보다 낙후된 잔디 위에서 펠레는 당시 말도 안 되는 거친 태클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수답게 이미 시대를 초월한 온도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작은 키에도 민첩한 몸놀림과 밸런스로 수비수들을 벗겨냈고 빠른 발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으로 볼을 몰고 가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수비수 몇 명 정도는 가볍게 제칠 수 있는 드리블과 개인기를 구사했죠. 펠레가 보여준 개인기 중에는 현대 축구에도 쓰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까기 헛다리, 바디 페인팅 등을 이용해 수비수 몇 명이 달라붙어도 모두 직접 돌파해 넣는 골이 대다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축구 황제에게 드리블은 수많은 능력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4위에는 호나우지뉴입니다. 긴 전성기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지만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드리블러라면 호나우딩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딩요는 드리블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크랙이었습니다. 누구도 구사하지 못하는 탈지구급의 드리블과 개인기와 함께 킬패스에 능한 선수였고 또 그게 매우 효과적이라서 적팀 수비수들은 호나우지뉴를 막다가 패스 한 방에 골로 가는 경우가 많았죠. 전성기 시절에는 주로 수비벽을 허무는 돌파에 초점을 두고 빠른 드리블과 개인기를 사용해 적팀 수비수를 깨부순 뒤 동료에게 마무리를 양보하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볼을 워낙에 잘 다뤄 터치 몇 번으로도 수비수들을 벙찌게 해버리고 노룩 패스, 칩샷 같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기술까지 완벽하게 구사한 선수였습니다. 3위에는 가린샤입니다. 역대 최고의 오른쪽 윙이라고 불리며 당대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라고 불린 사나이입니다. 어릴 적 수화마비를 겪어 오른쪽 다리가 안으로 굽고 왼쪽 다리는 바깥으로 굽는 기형이었지만 훗날 그의 드리블을 막을 선수는 전 세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리 길이가 달랐기 때문에 수비수는 이 불규칙한 걸음걸이에 혼란이 왔고 수비진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것을 넘어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볼이 발에 붙어 다닌다는 스타일로 수비진을 농락하는 능력이 발군이었습니다. 경기가 교적 상태에 빠지면 가린샤가 볼을 물고 들어오는 형식이었고 1962년 월드컵 펠레가 부상으로 빠진 사이 가린샤가 브라질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승과 득점왕을 거머쥐었죠. 2위에는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레전드이자 포지션은 달랐지만 항상 펠레와 비교되었던 선수 마라도나입니다. 패싱, 플레이메이킹, 슈팅까지 최고 수준임을 과시한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그를 가장 대표하는 것은 드리블이었습니다. 근육질의 단단한 체형이라 몸싸움도 강력해 자칫 투박한 드리블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연한 기술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30m를 3.9초에 돌파하는데 이러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강행 돌파해버리는 무서운 드리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라도나를 막기 위해선 발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태클이 많았고 1990년 월드컵 이후 공이 아닌 선수에 대한 태클 규정이 점점 엄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전세계적인 드리블러로 등극시킨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경기에서 전설의 5명 돌파는 그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골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에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타고난 민첩성과 바디 페인팅으로 수비수들의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극도로 세밀한 볼 컨트롤과
퍼스트 터치, 타이밍과 심리전을 활용한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진을 휩쓰는 그의 드리블은 메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7번을 상회하는 드리블 성공을 보여줍니다. 키도 작고 왜소한 체형 때문에 피지컬에 약점이 있는가 싶겠지만 오히려 그는 무게중심이 극도로 낮음과 동시에 타고난 운동 능력도 뛰어나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에서 상당히 이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 우측면에서 가운데로 달리며 수비를 흔들다가 상대 골대 구석에 정확하게 꽂는 득점은 팬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넣나 하며 소위 매크로라고 불리면서 주 득점 루트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드리블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순간적인 상체 중심 이동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 중심을 이동시켜 놓고 반대 방향으로 돌파하는 바디 페인팅 기술입니다. 워낙 스피드가 빠르기에 메시를 막는 선수 입장에서는 메시의 조그마한 중심 이동에도 반응할 수밖에 없죠. 상대의 중심을 흐트린 다음 스킬이 연계됩니다. 바로 매우 짧고 매우 빠른 방향 전환. 방향 전환 각은 일반 선수들에 비해서 메시는 2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드리블 간격을 길게 혹은 짧게 자유자재로 기어 변동하듯이 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비수들이 메시의 드리블을 막기 위해 연구했지만 결론은 반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블러들이 나이가 들수록 드리블 성공이 떨어지지만 메시는 변화를 주기보다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현 라리가 최다 드리블 성공 횟수를 자랑 중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 수비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